안녕하세요. 오늘은 교환학생을 갈지 말지, 뭐 해외 인턴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그런 대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해요. 그리고 교환학생을 간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. 돈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두 개 다 경험해 본 사람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두 개 다 얘기를 할 수 좀 좋은 점,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됐어요. 저는 교환학생을, 그러니까 22년도에 유럽에 있는 한 회사에서 그 인턴을 한번 진행을 했고요. 그 6개월 동안. 그리고 나서 그때 경험이 너무 좋고, 그 스페인에 한번 인턴 생활 끝나고 나서 여행을 갔었는데, 그 햇살, 그 여유로운 바이브가 너무 좋더라고요. 진짜. 그 배 나온 아저씨들이 바르셀로나에서 막 맥주 마시고 막 그런 그 바이브 있잖아요. 테라스에 추러스 먹고 있는 그 바이브, 그거를 제가 잊지를 못해서 진짜 그때 돌아와서 이미 인턴 때문에 휴학을 한번 했고, 그리고 저는 어학기 복학이 안 돼가지고 한 학기 더 쉬어야 됐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뭐 자격증 준비하고, 그래 이제 취업해야지 하다가 안 돼. 나 취업하면 스페인에 몇 달 못 살잖아. 누워있고 싶은데. 그 햇볕에 누워있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, 스페인어도 배우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, 막 갑자기, 그때도 막 자격증 준비하고, 막 인턴도 다른 데도 해야 되나, 나 아직도 시간 낭비하는 건가? 휴학하는 게 저는 좀 무서웠어요. 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일찍 취업을 하긴 했는데도, 그때는 친구들이 다 빠르게 졸업하고 취업하니까 그게 무서웠거든요. 그래서 근데 교환학생은 지금밖에 못 가니까 가야겠다. 근데 이 고민을 한 달 넘게 몇 달씩 했어요. 그러고 근데 생각해보니 나 지금 교환학생 가려면은 최소 1,500만 원이 필요한데, 그냥 어디 몰타 같은 데나 호주 뭐 학원을 한 2달 다녀오는 게 나은가? 그냥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. 그 인턴 하는 것도 가서 돈이 좀 들었는데, 그때는 인턴 하면서 월급을 그래도 받으니까 부족한 월급, 좀 부족했거든요. 근데 그 부족한 월급에 뭐 엄마 아빠한테 뭐 용돈 어디 뭐 친구들 다른 데 나라 여행 간다고 하면은 같이 가고 싶잖아요. 그래서 그때 용돈 받아 쓰고 했는데, 교환학생 갈 때쯤 됐을 때는 지원받기 힘든 상황이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하지? 난 얼마가 필요하지? 언제까지 갈 수 있지? 그리고 만약에 휴학을 했는데도, 휴학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준비를 했는데 교환학생이 떨어지면 또 못 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진짜 맨날 고민하고, 나 그러면은 1, 2년 늦게 졸업하면 인생 망하나?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.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, 아닌 걸 알고, 그 당시에도 그래, 나 얼마나 길게 사는데 이게 1, 2년이 대수냐, 그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들었고, 나 자신도 그 이성적으로는 알아. 근데 이게 마음이 자꾸 조바심이 생기고 불안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때 일단 준비한 거 먼저 얘기해야 되구나.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, 첫 번째, 돈을 모은다. 그러면 돈을 어떻게 모으는 게 가장 좋은가? 제 입장에서는 어디 공기업 인턴이나 아니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일단은 어디든 일을 하러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제조업체의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그쪽에 들어갔는데, 거기로 들어가면은 최저시급보다 덜 받거든요.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도 안 돼, 다른 데 인턴 가야 돼, 나 알바 자리도 찾아야 되고. 그래서 그때 저녁에 하는 뭐 공연장에서 알바하는 거는 또 유동적으로 가능하고, 공연이 보통 저녁 이후나 주말에 있으니까 인턴 끝나고 바로 공연장 알바 가서 알바도 했단 말이죠. 그래서
첫 번째로 일단 인턴을 한다. 근데 인턴 힘드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아니면 학교랑 연계된 그런 현장 실습 같은 거라도 일단 저는 먼저 하는 게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든 가만히 있으면 돈이 안 벌리는데 뭐라도 하는 게 좋다 생각했어요. 첫 번째. 두 번째, 그리고 또 파트타임 알바를 좀 유동적이게 할 수 있는 거를 또 확인해서 알아본다. 그리고 세 번째, 그때는 지금은 또 블로그를 해서 돈이 안 벌리는데 그때는 또 한참 블로그를 다 새로 개설해가지고 리뷰를 진짜 몇십 개씩 계속 올렸거든요. 그 전에 여행 간 데랑 뭐 밥 먹은 것도 이것저것 올리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리뷰를 이게 좀 인기가 없거나 아니면 자주 올라오는 데에는 그래도 계속 넣다 보면은 당첨이 돼요. 그러면 당첨된 걸로 밥도 먹고 친구 뭐 데리고 가서 같이 밥도 먹고 나 혼자 먹기도 하고 그리고 먹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제가 그때 썼던 방법은 리뷰노트라는 웹사이트에서 리뷰노트에서 그 매일매일 그 리뷰를 제가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실을 이렇게 보면 좀 가짜 리뷰라서 좀 양심에 찔리긴 하는데 그런 리뷰 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매일매일 신청을 합니다. 나는 오늘 이 식당 그냥 리스트에 있는 거 매일 신청해요. 거기가 한 10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 10시부터 짜라라락 한 20개, 30개씩 신청을 하면은 그래도 처음에는 하나도 안 되다가 조금씩 지나고 나도 블로그에 이웃도 생기고 하니까 한두 개씩 당첨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게시물 하나당 5,000원씩 받아가지고 그거를 해서 제 기억에는 70만 원 넘게 받았어요. 그걸로. 그래서 70만 원 정도, 그거가 제가 6개월 정도 했으니까 그냥 달에 10만 원 정도는 번 셈이죠. 그것도 퇴근하고 나서 했고, 만약에 퇴근했는데 공연장 알바가 있어. 그러면 공연장 알바 갔다가 집에 막 11시에 들어와가지고 리뷰까지 12시까지 해야 되고요. 12시까지 리뷰를 하고 그렇게 자면은 나는 진짜 열심히 돈을 번 사람이 되는. 그때는 약간 돈미세여서 너무 교환학생이 가고 싶으니까 그것도 하고, 그리고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게 제가 받은 돈 번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은, 번 것만큼 장학금을 받았는데 특히나 공대 학생이라면 놓칠 수 없는 그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 장학금이 특히 공대 이공계열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뽑거든요. 그래서 이공계열이라면은 꼭 지원을 하고 인문계라고 하면은 1년짜리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. 그거는 아마 제 기억에는 1학기 때 나가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건 해당이 안 되고 1년 동안 나가질 않아서 신청을 못 했는데 교환학생 장학금을 꼭 찾아보시고 그게 저는 진짜 도움이 됐거든요. 그리고 그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 장학 혹시나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학교에서 교환학생 장학금 있다면 꼭 챙기셔야 되고요. 그리고 네 번째, 저는 진짜 이것저것 많이 했네요. 그게 7개월 동안 거의 장학금이 미래에셋이 750만 원 줬고 학교에서 200만 원을 줬고요. 그래서 950에다가 제가 번 돈이 1,000만 원 넘어서 통장 잔고가 2,200만 원인가?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. 출국할 당시에. 그러니까 7개월 동안 학생으로서 1,200만 원을 모은 거면 진짜 많이 모은 거라 생각해요. 1,200. 200만 원. 그때 제가 생활비도 안 받았으니까 더 벌었지 않을까요? 한 1,300~400은 벌었으려나? 왜냐면 달에 인턴으로 해서 230만 원 정도 혹은 더 받을 때도 있었고 뭐 알바비가 한 달에 그래도 20만 원은 들어왔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거가 서포터즈를 해라. 서포터즈는 그때 한 6개월 정도 해서 뭐 그 기자단 같은 걸 해가지고 매달 지원금으로 한 15만 원 정도 블로그 포스팅 그 기자로 포스팅을 하면은 그때도 한 10만 원 정도 받았던 기억이 나가지고 10만 원, 15만 원 정도. 그래서 그것도 알뜰살뜰 모으고 또 하나 받았던 게 학교에서 하는 공모전을
그 좀 인기가 없는 게 있어요. 그때 우리 학교에서는 뭐 통일 관련된 그런 노래 부르기 그런 그 공모전이 있었는데 다들 조금 이상하다 뭐야 이거 하고 인기가 없으니까 안 한단 말이죠. 그런 거를 좀 공략을 해가지고 그것도 장학금으로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렇게 한 7개월 정도를 주말에도 일하면서 그 교환학생 돈을 모은다고 그렇게 살았었는데,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쓴 돈은 그래도 한 1,500만 원 정도 썼나?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았어요. 왜냐면 교환학생 간다고 하면 다들 뭐 2천만 원씩 쓴다 그러지만 뭐 여행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거기 언어를 배우러 갔고, 그리고 간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, 실은 그 유럽 인턴 생활하면서 짬짬이로 여행을 많이 다녀가지고 좀 덜 다닌 것 같기도 한데, 아무튼 저는 그때 진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? 중간중간 좀 외로운 시간이 있기도 했지만 그건 좀 나중에 다뤄봐야 되겠네요. 누가 이걸 본다면.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교환학생을 다녀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모았다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제일 컸던 건 장학금, 교내 장학금, 그리고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. 그래서 저는 지금 미래에셋 계좌를 쓰고 있고, 예전부터 미래에셋 계좌도 쓰고 있고, 제가 좀 추후에는 좀 이제 저축하고 뭔가 기부도 많이 하게 되면 추후에는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에 꼭 기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왜냐하면 너무 간절했던 기회였는데 지원을 해주셔서 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,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장학금 그리고 알바. 대학생이면 솔직히 저는 그 과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, 과외를 할 수 있었으면 과외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, 저같이 과외가 좀 고수익이잖아요. 그런 거 하기 힘들면은 인턴을 좋다. 근데 인턴 요새 힘들잖아요. 그래서 진짜 배부른 소리 하네 그럴 수 있는데, 인턴을 하기 힘들면 국민취업제도나 제도에 체험형 인턴 연계해서 하는 거,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또 뭐였죠? 학교 연계. 그리고 저는 그 인턴을 짧게 그래서 그 기간에 4군데를 다녔는데, 어쩌다 보니까 국민취업지원 연계, 그리고 집에서 셔틀버스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되는 그런 국립대학교의 사무보조 행정직을 또 한 달 동안 하다가, 그 이후에는 저랑 전공 연관된 인턴을 또 4개월 또 했었거든요. 그래서 찾아보면 그 맨날 뒤져봐요. 어디 인턴 자리 있지? 그리고 경쟁률 진짜 낮을 것 같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셔틀버스가 만약에 그런 데 있다, 그럼 그쪽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진짜 인턴을 하게 되면은 야근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 퇴근하고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3번째 알바 했고, 4번째 블로그 포스팅하면서 리뷰하는 거, 5번째 서포터즈. 그렇죠. 서포터즈. 대학생 서포터즈가 진짜 많아서, 그때 저도 엄청 유명한 서포터즈는 아니었고 그 공기업 서포터즈를 하게 됐는데, 그 서포터즈 사이트 이런 데서 하다 서포터즈 공고 많이 올라오는 데서 찾아가지고 여러 개 지원하다가 얼떨결에 합격이 돼서 하게 되었고요. 6번째 블로그 포스팅. 여기까지 다 말했죠.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거는, 만약에 4학년 1학기가 지났다라고 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해가지고 그때 뭐 수당을 또 받을 수 있고,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? 또 혹시 뭐 월세를 살고 있으면 그때 월세 지원도 받았네요. 그 청년 월세 지원도 20만 원씩 1년 정도 받는 시기였어요. 그래서 그것도 평생에 걸쳐서 2번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꼭 그런 알뜰살뜰한 거를 아껴가지고 꼭 제가 땡전 한 푼 없을 때부터 저는 모아서 갔은 거니까 7개월 동안 꼭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, 오늘 일단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만 얘기했네요. 어떻게 모았는지만 얘기를 했는데, 다음 영상에는 가서 뭐가 좋았는지, 그리고 좀 그런 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.